스파레주와 함께하는 경매 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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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좀 편안하게 41기 동기분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협회 본사 사무실로 왔는데 가은님은 두 번째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세 번째. 그리고 저희 남자 동기분들이 그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 왔어요. 그죠? 맞아요. 네,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오신 소감이 어때요? 사진으로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건물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실도 별도로 있고 이게 총 넓이가 이제 뭐 넓은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너무 잘 꾸며진 것 같고 와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성님. 네, 너무 깔끔하고 좋고요. 전에 봉천동 사무실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도 봤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쉬워요. 봉천동 사무실을 저희 가은님밖에 안 가봤죠. 네, 맞아요. 저도 그때 한 번 가봤는데 카페에 같이 있는데 그때는 카페는 쉬고 계셨고 뭐 공간이 넓었는데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밝고 건물도 깨끗하고 빛이 잘 들어와서 더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화이트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깔끔하고 화사하고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위에 또 먹을 곳이 많다는 거 직장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금 처음 하여튼 다 모여서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가 2월 첫째 주 주말에 마지막으로 교육이 끝났었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이죠. 화상으로는 중간에 또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면으로는 처음입니다. 맞아요. 너무 반가워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표현은 못했지만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교육장 아닌 곳에서 또 보니까 네. 좀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똑같은데. 저도 왜 다르죠? 왜 다른 거죠? 몰이 시작. 참고로 저희가 좀 그래요. 이렇게 서로 좀 장난도 치고 티키타카가 잘 돼서 제가 어디까지 장난이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오늘 영섭님 그 네. 평택에 물건 입찰하러 가셨었잖아요. 네네. 몇 달 동안 지켜보던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었는데 제가 부자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다른 분께 본의 아니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 최고가 다음으로 2등 하신 거죠? 예. 2등 했습니다. 얼마 차이예요? 315만 원 정도 차이 났는데 네. 옆에서 배운 대로 했으면 다른 생각 않고 배운 대로만 했으면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물건인데 네.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현장 상황을 이게 원래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네. 그래서 물건 개수랑 사람 수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나름 좀 제가 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하지 말라는 분위기를 네. 보신 거네요. 예, 잠깐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유지했어야 되는 그런 교육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건지 하여튼 제대로 낙찰을 받지 못해서 오늘 너무 아쉽고 처음에는 인천의 물건은 네. 정말 1등으로 낙찰을 받아서 그때도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맞아요. 원래라면 진짜 네. 영섭님이 1등이었는데. 네. 그리고 천원에서는 한번 그거는 이제 협회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네네. 교육생들이 할 만한 수익률이 아니다 해서 그렇죠. 그게 재건축 아니었으면 약간 메리트는 없었어요. 수익률이.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도 어쨌든 제가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라 이제 했었는데 거기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어서 이제 떨어졌고 요번에는 제가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꼭 받아서 월세도 놓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어이없게 협회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분은 또 실거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꼭 저희
떨어졌다고 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하셨어요. 예. 그 저기 첫 번째 인천 할 때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1등이었잖아요. 어차피 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네. 그 인천 지금 의성님이 말씀해주신 인천은 정말 이게 압도적이었다는 말이 맞는데 협회장님 교육 중에 그 위험 지역에서 놀지 마라. 좀 위에 아예 안전지대로 와서 이렇게 해라 했던 네. 그 말이 기억나네요. 그랬으면 이렇게 뭐 마음 졸이거나 뭐 금액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조금 더 안정권에 와서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금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솔직히 당사자가 제일 속상하죠. 예,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드실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배운 점들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 또 물건 또 열심히 찾으셔서 오락 물건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온 마음을 다 실어서 후회 없는 금액 쓰시고 해서 낙찰 받으시면 되니까 기운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저기 첫째가 지금 7살 유치원 졸업하고 이번에 오늘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첫 입학식을 했는데 네. 한 방학을 한 2달 반 했나? 그 2달 반 동안 이제 집에 첫째가 계속 집에 있어가지고 뭐 회사 퇴근하면 항상 첫째랑 놀고 예 그랬죠. 그리고 뭐 저녁에는 이제 물건 조금씩 보고 했는데 아, 거의 그 저희가 이제 스파레주 교육하면서 애들이랑 별로 놀 시간이 없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뭐 교육 그 전에도 이제 실제 세미나 시작하기 전부터 교육은 시작했었으니까 뭐 그 총 다 합치면은 그래도 한 반년 가까이 될라나? 그때 동안 애들이랑 별로 시간을 못 보낸 것 같아갖고 이번 방학 때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고 그러셨구나. 예, 또 날씨도 춥고 애가 또 다리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는 못 나가 그래서 계속 그냥 집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또 막 살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쪘고 저도 뭐 의성님은 집에만 있어서 찌신 건 아닌 것 같고 알코올에 예. 힘 많이. 내일 계약 아니에요? 네? 아 오늘 계약했어요. 아마 그랬어요? 거의 초등학교는 거의 전국적으로 다 오늘 계약했을 거예요. 계약식 하고 맞아요. 예, 그래서 끝나고 저기 짜장면 먹고 아, 예, 맛있겠다. 그러고서 협회로 넘어왔죠. 우리가 항상 교육 때도 느낀 게 뭐냐면 의성님은 그 가정적인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맞아요. 맨날 그랬잖아요. 아 정말 참한 신랑감. 아 너무 가정적이고 아이들도 너무 사랑하시고 잘 놀아주시고. 이거 제 와이프는 안 듣겠죠? 어디 가서 저런 거짓말을 그래요. 혹시 아내분께서 들으시고 거짓이다 그러면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네, 제가 전화 인터뷰로 찾아가겠습니다. 아 그럼 가은님이 저는 최근에 되게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아, 네네. 가은님이 저희 중에서 제일 낙찰을 받으셨는데 한 큐에 낙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명도와 그 다음에 최근에 잔금 치르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계약까지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이게 그 잔금 날을 조금 그 끝까지 미뤘었어요. 네. 마지막 잔금 치러야 되는 그 일자까지 미룬 다음에 그 전에 명도를 끝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아무런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좀 명도가 손쉬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입찰을 들어간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 명도도 조금 손쉽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야기 잘 하고 문자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니까 금방 좀 저항이 있긴 했죠. 네. 저항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협회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명도가 손쉽게 돼서 그래서 명도를 하고 나서 명도를 한 뒤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 잔금일이 2월 23일이었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 예. 네. 그러고서 저는 그 전에 그 잔금 치르기 전에 부동산에 돌려놓기는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물건이 있고 이게 언제 내가 잔금을 치를 거고 언제 그 세입자가 나간다 네. 그런 얘기를 부동산에 쫙 돌려놨었는데 그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주시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세입자는 나갔냐 지금 명도가 됐냐 안에 컨디션 볼 수 있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아다리. 예, 죄송해요. 네네. 계속 예. 저 잔금을 치른 날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일사천리인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네. 등기를 접수를 하고 나서 한 네. 3일 정도 있어야지 그 등기가 반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바로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바로 되는 게 아닌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냐? 법무사 쪽에서도 웬만하면 내일 계약을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네. 부동산 측에서 등기 접수증이 있으면은 그 당일에도 그 계약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등기가 접수는 3일이 걸리는데 접수증은 그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와. 법무사 쪽에서 등기를 이렇게 했다는 등기 접수증을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고요. 아무래도 인천 쪽이 뭐 약간 사기도 많고 하니까 전세 사기. 예. 믿음이 부족하면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임차인 분들한테 등기 접수증이랑 그리고 뭐 혹시 몰라서 그것만 가져오라고 부동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낙찰 영수증도 가져가고 뭐 와. 여튼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는 물건이고 한 뭐 1주일이나 뭐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정도 뒤면은 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때 네. 다시 확인하고 또 입주하는 날짜는 한 달 정도 뒤니까 네네. 그때 가서는 계약을 다시 하고 잔금을 치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일 뒤라는 거는 뭐 어떤 기준의 10일 뒤라는 말씀이신? 등기를 접수를 법무사 쪽에서 하고 나면은 한 3일, 반영되는데 3일 정도 걸리는데 네. 거기서 뭐 그런 등기 같은 거를 저한테 또 전해 주시려면은 뭐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약이 됐는데 얼마에 계약이 됐죠, 월세가? 월세가 저희가 처음에 조사해서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딱 그 금액 2,000에 65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팁으로 우리가 2,000에 70을 두고 깎는 걸로 해서 2,000에 65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방식대로 하신 거예요? 네네, 딱 부동산에는 다 2,000에 70으로 해서 문자를 돌렸었고 계약을 할 때는 솔직히 조금은 높은 금액이긴 했어서 네. 5만 원 정도 내고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처음에 부동산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올리신 거 아니면은 계약을 한다는 손님이 있었을 때 가은 씨 5만 원만 좀 깎아줘 이럴 때 이제 내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돌렸더니 전화를 주신 업체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 왔을 때만 65까지도 내고가 가능하니까 좀 비싸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맞춰줄 수 있다고 영업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발빠르게 미리미리 잔금 치르기 전에 이렇게 부동산에 내놨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잔금 치르는 날 연락이 왔었다는 거죠.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계약 잔금 치른 게 23일이고 네. 그 세입자가 나간 게 20일 정도였을 거예요. 아. 그 나가자마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었고요. 그 마음이 들어서 가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속 그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3일 날 바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이야, 정말 일사천리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나가고 나서 이제 텀이 약간 있잖아요. 그때 뭐 도배나 장판 이런 걸 하셨나요? 아니요, 그 기간에는 도배 장판은 할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물건을 보니까 그 이전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집안에서 담배 피고 이래가지고 벽지 이런데 담배 냄새도 좀 스미고 해서 벽지를 좀 해줘야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우선 임의로 먼저 계약을 하고 한 달 뒤에 입주니까 그 후에 그 한 달 뒤까지 사이에. 네네, 벽지랑 좀 입주 청소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가지고 벽지를 바를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거 이사님께서 너, 꿀팁으로 알려주신 인테리어 그 비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맞아요. 오, 가은님이 먼저 실행했어. 멋있다.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 등기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등기를 치는데 한 영업일 기준으로 3, 4일이 걸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잔금을 치르더라도 등기 접수증을 당일날 받으면 계약할 수 있다. 요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아서 이 부동산이 그냥 자기
영업 실적 올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좀 믿을만한 건가 하고서 막 찾아봤는데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매물이 많이 빠르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야. 빨리 이렇게 잡아서 하고 싶은 그 부동산의 강렬한 의지도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되게 제가 가은님 입찰 보러 갔을 때도 같이 갔었고 저희가 현장 조사할 때도 같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뭔가 가은님 물건 내 물건이 아닌데도 뭔가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애착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안에 내부를 못 봤었어요, 그죠? 못 만나서 임차인을. 네네. 근데 이제 명도하고 보내고 나서 내부를 봤을 때는 뭐 벽지 말고는 딱히 손댈 게 없었던 거네요. 네. 원체 그 물건 자체가 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2018년식 물건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어. 벽지도 사실 좀 아까웠어요. 그 벽지를 보니까 실크 벽지더라고요. 진짜 음. 비싼 거잖아요. 네, 실크 벽지를 뜯어내고 뭐 좀 싼 벽지를 다시 바르려니까 그게 좀 아깝긴 했지만 그 강아지 같은 걸 좀 키우셔서 네. 벽지 뜯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아.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아이, 그건 뭐 얼마 안 하니까 그래도 너무 다행인데 거의 뭐 안 된다고 보면 될 네. 것 같고 의성님은 뭐 좀 더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거 없어요? 아니 벽지 말고 뭐 농이라던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냥 다 깨끗한 상태였어요? 봤을 때 깨끗한 상태긴 한데 변기 쪽에 그 하얗게 줄눈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좀 깨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테리어 하는 업자분한테 뭐 약간 서비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사다가 보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거는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깨끗했고 벽면에 그 데코 타일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살짝 금이 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업자분한테 여쭤보니까 금 간 거 이거는 뭐 건드리면 오히려 안 될 것 같다 하셔서 그냥 임차 들어오시는 분한테도 그냥 알려드리고 네. 저도 알고 있는 인지한 상태로 두고서 그냥 몸만 박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놔두기로 한 상태인데 네. 그 부분은 뭐 비슷한 타일을 구해서 갈아 끼던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뭐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굳이 네네.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네. 굳이 그 깔끔한데 살짝 실금이 가 있으니까 이게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다. 아, 그것만 그 정도? 알고 아니, 싶다. 그러면 굳이 손 네. 안 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비용 들일 필요 없으니까. 근데 가은님 이제 사람들은 그게 정말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의 수익률과 그리고 나중에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잖아요. 지금 경기도 이렇고 금리도 네. 지금 높다 보니까 네. 가은님이 그때 얼마에 낙찰 받으셨었죠? 낙찰받은 금액도 공개를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제가 한 1억 4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었고요. 그게 조금 한 1년, 2년 정도 보유하고 나중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한 1억 8천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와, 4천.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포차 떼고 나면은 한 전문 용어 자주 나오죠, 포차. 네. 3천에서 뭐 3,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요새 아무래도 매매가 잘 안 나가니까 네네. 그 동일한 건물에 있는 매매 내놓은 게 한참을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계속 내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나중에 시세 차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니에요. 그때 네. 우리가 그 시세 차익 조사를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1억 8, 9천? 네, 그 정도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세 차익이었고 이게 분양가가 그때 2억 3천인가? 그랬었단 말이죠. 2억 2천 정도 된 예.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사나 뭐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재건축도 진행이 좀 더뎌지거나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값은 나중에 경기가 또 회복이 되면 계속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큰 시세 차익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통화해 보면 바닥권이라고 하는 업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거기다가 우린 또 시세에 비해서 전세가보다도 더 싸게 낙찰받은 거죠. 그때 전세가가 얼마였죠? 전세가가 한 1억 6천, 진짜 싸면 5천 그 정도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남는 시세밖에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월세로 했을 때 2065 세팅했을 때도 그때 월세 수익률도
20%가 훌쩍 넘지 않았나요? 네, 20% 이상이었습니다. 그죠. 완전 꿀이죠. 왜냐면 부동산에 우리가 시세 조사해 보면 부동산들이 막 대박 물건이라고 막 권하면 8%예요, 8%. 그럼 사장님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 8% 무슨 우린 8%안 하지. 스파레주에서는 우린 8% 취급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좀 가은님 지금 뭐 또 더 궁금하신? 왜냐면 저희 중에 또 가은님이 최초 낙찰자이기 때문에 가은님 말씀하세요. 저는 또 생각이 난 게 하나 이렇게 같이 공유드리면 좋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 한번 법원에 출석을 해서 법무사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옆에서 구경을 하고 그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문서를 서류를 하시고 뭐 잔금을 다 치르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허그나 주택보증공사에서 네. 경매 나온 물건에 뭐 어떻게 임차인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서 공실이 된 물건에 네. 의도적으로 사람을 안 치는 업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임의의 계약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뭐 전입신고도 안 하고 들어와서 살면은 네. 이거는 쫓아낼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했으면은 그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도를 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전입신고도 안 하고 들어와서 사는 경우에는 네. 그 소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뭐 음. 이거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명도 소송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경매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 주택보증공사나 그런 데에서 들어온 물건인데 네. 만약에 임차인이 안 쳐져 있는 경우라면은 네.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도 무조건 두들겨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사람이 그 권리가 있는 임차인인지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한 건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겠더라고요. 역시 대표님께서 저희 스파레주에서 또 항상 강조하는 게 말이죠. 중요한 게 말로 네. 해서 잘 풀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법무사분의 실제 그 고객분 중 한 분은 그런 안 좋은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은 그 가은 씨 케이스는 그 경매에 나온 이후에 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전입신고는 한 상태였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저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분들도 3월 달까지 계약이었고요. 네, 그리고 막 잘 말을 했죠. 어떻게 말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요거 다 말하면은 이거는 영업 비밀일 것 같아서 조금. 알아서 제가 걸러서 편집할게요. 네네. 네. 그러면 믿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들이 3월 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했고, 그래서 어떤 분들과 계약을 했냐, 네. 뭐 계약서를 보내줄 수 있느냐 말을 했더니 썽을 내시더라고요. 어. 그거를 알아서 뭐 하시냐. 아내가 계약을 해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우리는 3월 달까지 계약을 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저항을 하셔서 이게 정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가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시고 잘 따라주지 않으시고 잔금 결정을 한 이후에는 이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살게 되시면은 이렇게 돈을 내셔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조금 소정의 이사비를 받고 나가실 거냐 네. 아니면은 3월까지 사시고 네. 여러 가지 법적인 안 좋은 일을 겪으실 거냐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전자를 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순순히 이렇게 따라주시더라고요. 와, 청산 유수인데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 교육기관 중에 낙찰을 받으셨고, 솔직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좀 두려운 게 명도잖아요. 아, 네. 진짜 요즘 세상 너무 무서운데 직접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거 되게 떨리는데 화내면 어떡하지? 뭐 무기라도 들고 오면 어떡하지? 저희도 다 그런 똑같은 생각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가은님께서는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아니 문자로 명도를 다 끝내셨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도 한 번은 만나고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협회에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대리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네. 뭐 전화도 하긴 하지만 뭐 문자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하셔서 저도 딱 결심을 했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면 약간 질이 나쁘고 조금 이거는 제 편견입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조금 악질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젊은 여자인 거를 들키지 않는 게 내가 명도하는데 이득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쵸. 그래서 문자로만 명도를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가능해? 우리도 막 교육 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과연 그럴까 했는데 그거를 직접 가은님이 해보시니까 정말 가능했고 저희도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희 그 스파레주에서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학원이나 뭐 그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문자로 손쉽게 명도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낙찰 받은 사람들이 명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막 정말 건장한 남자분들도 낑낑거리고 뭐 싸우고 뭐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뭐 나와라 뭐 어쩔 거냐 서로 실갱이를 많이 벌이시는데 그런 에너지를 물건 찾는데 우량 물건을 찾는데 쓰고 이렇게 명도를 하는 데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경매가 즐겁고 맞아요. 또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 말고 그 딴 데 교육기관에서 들었을 때는 그 명도 소송하는 법을 배웠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근데 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맞아요. 없는데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뭐 돈 묶이고 시간 묶이고 스트레스 받고 뭐 예, 뭐 그런 경매에 흥미가 떨어질 수 있죠. 그쵸. 네, 예, 맞아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 찾아보면 이렇게 가은 씨처럼 뭐 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맞아요. 예, 뭐 다른 데서는 엄한 걸로 많이 좀 알려주는 그런 데도 좀 많더라고요. 저도 2016년도인가 경매를 배웠었어요. 6주 과정이었는데 4주 이론이고요. 이제 2주가 실무라고 하는데 실무가 별거 없어요. 그냥 법원에 가방 메고 왜 우리 법원 가면 쪼르르 학원생들처럼 모이는 거 있죠. 그냥 법원 그냥 탐방기 여기서 끝나고 4주는 권리 분석에 그렇게 치우쳐져서 실무라기보다는 이론에 중점되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뭐 입찰이 뭐야 입찰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마냥 무서워서 하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강제 집행을 되게 권유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제 집행할 때 그 증인 2명이 가거든요. 이제 한번 현장이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때 딱 이제 저는 그때 경매 실체를 몰랐잖아요. 대표님한테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때 강제 집행을 보고 약간 기겁해서 이거를 경매할 때마다 해야 된다고? 됐어. 남의 가슴에 상처 주면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엉뚱한 데로 빠졌죠. 갭 투자. 정말 처음부터 여기 알았더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안 게 어딥니까? 예. 가은님께서 낙찰에 명도에 잔금 그 다음에 그 계약까지 임차인 계약까지 한 큐에 정말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됐는데요. 그 기운을 저희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영선님. 진짜 가은님이 이제 한 사이클을 돌았잖아요. 예. 한 바퀴 돌으셨는데 네, 이제 자신감이 그 전보다는 엄청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입찰은 저 같은 경우는 입찰은 한 3번 했는데 아직 그 후 공정을 아직 못 해봐가지고 네. 조금 좀 아쉽긴 한데 저희 가은이- 원래 낙찰 받았었죠. 영섭님도 저도 네. 낙찰을 원래라면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좀 저희가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안일한 법원의 안일한 네. 그런 업무 처리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를 봤죠. 네네. 낙찰까지 받아놓고 미끄러진 케이스. 네. 그래서 법원과 요즘에 LH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본인 어쨌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본인이 글자 하나 어떤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꼭 본인이 책임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크로스 체크 항상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건 결국 본인이 다 이제 책임져야 예, 되는 부분이라. 맞습니다.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가은님 한 바퀴 돌고 난 어떤 이후에 그 전에와 어떤 그 자신감 이런 느낌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아, 경매 낙찰 이후에 전과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 아, 근데 영섭님이 정말 잘 찝어주신 게 이게 한 바퀴 사이클을 돌리고 경매의 처음과 끝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머릿속에 잡힌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 다음에 뭐가 있지? 얼마나 더 해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걸 몰랐을 때와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하산, 그 등산의 비유를 하면은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느린 것 같고 하산을 할 때는 좀 더 빠르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가면 되는지 아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동기분들도 이게 낙찰을 받아서 하면은 한 사이클을 돌렸으니까 제가 뭐 아직은 부족한 경험이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 도움되죠. 든든해. 엄청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진짜 든든해요. 동기가 참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은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 중에 네. 협회에서 도움도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네. 이제 정밀하게 저희가 또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명도 낙찰을 못 받았다고 하면은 그 이후의 공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요. 그 이제 대리 만족이긴 하지만 저희도 같이 이제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저희도 자신감이 조금 어느 정도 생기지 않았나 맞아. 생각해 이 봅니다. 좋은 기운은 네. 진짜 금방 흡수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도 가은님의 이 낙찰과 이 한 바퀴 돈 이 공정을 이 기운을 받아서 짝짝짝 낙찰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은님이 아까 등산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말은 이제 가본 길과 가보지 않은 길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아 진짜 한 바퀴 돌리고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저도 이게 가은님 그 당시 이제 검색부터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막 협회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서 보증금 얼마에 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했던 그 계획들이 네,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눈앞에서 딱 보니까 너무 진짜 되네 이게 막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대표님께서 그거 해준 게 네. 그대로 되는 게 보니까 원래도 뭐 믿었지만 더 이렇게 와닿는 게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시세 조사가 중요하구나. 그때 계획을 정말 잘 짜야 되고 네, 짠돌이표를 돌린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짠돌이표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그 도기한 협회장님의 스파레주 교육을 이제 듣게 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짠돌이표라는 거를 공유해 주시는데 이게 대표님께서 고안해 내시는 거잖아요. 그 명도도 모든 과정이 다 공인이시겠지만 대체 얼마만큼의 수익률과 또 얼마를 입찰가를 써야 될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 일반 사람들이 입찰가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되게 많이 힘들어 해요. 근데 저희는 대표님께서 이 알려주시고 나눠주신 그 짠돌이 수익률표가 있어서 다 수월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깔끔한 정리.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저희 때까지는 스파레주 교육으로 바로 들어왔어야 됐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비용적인 부분이 650만 원이라는 교육의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매 기초부터 그 스파레주 가기 전에 그 리치로드라는 중간급까지 과정을 만드셨거든요. 그 커리큘럼 보니까 그 기초는 3만 원, 그 다음에 리치로드는 80만 원 과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파레주로 온다면 더 많은 흡수력과 더 많은 심도 깊은, 지금도 심도가 깊지만 더더욱 심도 깊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예. 사실 진짜 돈 있으면 듣고 싶다 다시. 우리 맨날 장난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재수강 하면 50% 콜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약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교육 끝나면 아 다시 들으면 나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 세입자 잔금일은 언제예요? 세입자 잔금일은 네. 3월 23일입니다. 와 네. 이번 달 네. 23일인. 뭐야 그 잔금이 대출 잔금이 2월 23일이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임차인 또 잔금이 3월 23일? 네네, 맞습니다. 야 무슨 23일의 축복이야 뭐야. 너무 신기하다. 일부러 23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잔금? 의미 두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지는 못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냥 그분들이 이사를 나오는 날짜랑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와. 우연하게 또. 잔금 내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네, 이게 회수하는. 네. 짱이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정말. 아 거기다가 맞다. 가은님이 생애 최초 그 자가를 취득한 거라서 취득세율이 엄청 저렴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취득세가 아예 면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은 실거주를 3년을 해야지 취득세를 아예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3년. 네, 3년. 근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못 받게 되었고요. 네. 취득세는 1.1%였습니다. 야 1%도 어디예요. 진짜 1%면 거의 안 낸다고 봐야 되지 진짜. 저는 제 자가 취득할 때 3점 몇 프로? 보통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오피스텔 상가가 뭐 4.6%인가? 그 이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한 거는 관련 부서의 과에 그 취득록세과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자가를 실제로 거주를 하면 아예 취득록세도 없고 대출도 90%까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경락대출이 아닌 그냥 대출로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음.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아, 저희는 경매로. 네, 예. 경락대출로 해서는 90%인 조건도 꽤 있었어요. 음. 근데 그게 이율이나 제 수익률, 그 월세 남는 걸 계산을 했을 때 네. 생각보다 이율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아. 그거는 받지는 못했고요. 음.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잘 나오는 대출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거는 그 KB 시세가 있어야지 그렇게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받은 물건은 KB 시세가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 그 감정도 맡겼었어요. 한번 감정을 맡겨서 대출 나올 수 있는지 봐달라. 아, 그렇게, 그래요? 네, 진인사를 했었는데 그 감정가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서 90%까지 대출이 안 됐었어서 그 조건은 네, 제가 못하게 됐었습니다. 아, 나홀로 아파트였죠? 예. 네네. 아, 그 혹시 90% 대출, 경락 대출 해준다는 곳에서는 뭐 실거주 조건이라던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그 시세를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잘 나오면은 90%를 아. 받을 수 있는 거였고 이율도 굉장히 쌌어요. 감정. 국민은행이었는데 3.88인가? 네, 꿈의 숫자죠. 이야. 예, 그래서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쉽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대출 얘기할 때 의성님 눈빛이 가뜩이나 왜 쌍꺼풀 진해서 크잖아요. 더 크게 떠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순간. 아니, 제가 대출 이런. 해줄 때까지 째려볼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지금 대출의 90%에 되게 눈이 반짝거린 이유가 의성님이 지금 현재 거기에 되게 좀 관심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지금 저는 일단 그 자본은 뭐 다 똑같지만 자본은 한정돼 있고 그 지금 이제 무주택자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는 내 생애 최초 할 때만 90%를 해준다고 알았었는데 저희 이제 마니또케이 그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선배님들 통해서 알게 됐던 게 이제 꼭 그 내 생애 첫 주택이 아니더라도 그 지금 무주택이면 90%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서 지금 제가 알아보던 거에서 약간 좀 시야를 돌려가지고서 좀 최대한 뭐 그 많이 대출을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출에 꽤 그쵸. 많이 예. 네, 의성님 말씀 되게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대출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90%라는 게 솔직히 꿈의 대출이어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게 뭐 금액이 뭐
작다고 하면은 사실 뭐 내 돈 10% 들어가나 20% 들어가나 크게 상관없을 텐데 그 저희 이제 그 제 가진 모든 걸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리고 그 전체 금액 자체가 네. 커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갖고서 뭐 10억이라고 치면은 자기 돈 90% 대출하면 자기 돈 1억이 쓰면 되는 건데 아니면은 그렇죠. 80% 하게 되면 2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되게 그러다- 크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크게 와닿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뭐 당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좀 물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스파레주에서도 되게 이렇게 전매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저 빼고 이 세 분 다 직장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 나 일하면서 너무 바빠서 시세조사 이거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교육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동기이기도 해요. 저는 뭐 직장이 아닌데도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어딜 가나 현장 조사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 그러면 다시 따로 시간을 빼서 그 왔다 갔다 우리 현장 조사 해봐서 알겠지만 체력적으로 엄청 많이 힘들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초보인데 막 판다 산다 경매다로 해가지고 어떻게 포커페이스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 스파레주에서는 전화로 시세 조사를 98%까지 끝내라고 가르칩니다. 저희 그 모든 시세 조사 가은님 최근 낙찰 물건도 그랬고 전화로 우리 다 시세 조사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진짜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타고난 저질 체력의 대명사거든요. 망구. 네, 할망구가 별명인데 한번 현장 조사 나갔다 오면은 뭐 나들이 하듯이 나갔다 와라 하시지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기동력이 없어서 지금 차가 없는 상태라서 한번 다녀오면은 그냥 하루가 그냥 순삭되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했었는데 스파레주에서 알려주시는 현장 조사를 뭐 90%까지 맞춰라. 너 시세 조사 정정? 시세 조사를 네, 시세 조사를 90%까지 맞춰라. 그렇게 했더니 네, 훨씬 더 물건을 보는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스파레주 제 들어와서 그 아직 교육을 좀 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받았을 때 제가 그 공주의 아파트 물건이 있어가지고 공주. 현장 조사를 근데 약간 이게 일단 나가봤죠. 일단 나가봤는데 가은 씨랑 같이 가봤는데 그때 그 조사를 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가은 씨가 이거 너무 힘든 것 같다.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뭐 한 10% 20%밖에 못 받았을 때였고. 아니, 그것보다 솔직히 협회에서는 대표님께서 가보라고 했던 이유가 느껴봐라. 직접 눈으로 봐라. 네. 정신 차려라. 너희 보는 물건을 직접 봐라. 이게 현실이다. 네. 참고로 저희가 이게 좀 되게 오픈 해프닝인데요. 의성님께서 첫 물건에 입찰하려고 했던 물건이 어디 시골에 딱 한 채 그 아파트인가요? 한 4동? 네, 4동짜리 이 정도 아파트였죠. 있었는데. 다 논두렁에 논두렁 약간 좀 그런데 아무튼 축사 있고 축사가 정말 어마무시 많았어요. 10개 동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더 네. 생길. 네. 그러니까 가능성도 대표님이나 협회에서는 이 물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직접 느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가보라라고 그때 그렇게 했었죠. 뭐 아까도 저희 여기 협회 와갖고 저희끼리 스터디하면서 그 현정님이 이제 이 물건 어떠냐고 외로워 보이지 않냐고 할 때 그 공주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단 훨씬 낫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희는 의성님 덕분에 외로운 상가가 뭔지 외로운 지역이 뭔지 제가 외로운 건 다 이렇다는 걸 꼭꼭 집어서 외로운 네. 물건 전문가. 그 덕에 저희 또 딱 보면서 이 물건 외롭네라고 딱 걸을 수 있는 맞아. 그런 또 습득력을 또 배웠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저기 뭐 대표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상가인데 송도에 있는 상가인데 제가 오늘 그 첫째,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예요. 첫째 이제 그 입학식 끝나고서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그 옆에를 딱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지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막 주변에 둘러싸인 상가 중에 상가 안에 이렇게 그 바깥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출된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거였는데 구석에 예. 근데 거기를 딱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제가 저번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바깥 애들도 상가들이 다 임대해갖고 다 빠졌더라고요. 큰일 날 그래서 뻔했다 진짜. 와, 진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 감정가 대비 뭐 한 70% 이상 떨어졌으니까 뭐 그러니까. 예. 뭐 이건 너무 싸다.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그냥 막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감정가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변에 1층에 이제 막 나와 있는데도 다 임대니까 아무리 싸게 나와도 뭐 이야, 애물단지 됐겠죠. 예. 대표님이 진짜 의성님을 몇 번이나 구제해 준 거예요? 인생을? 다음번에 저희 그 멤버 중에 상가 보고 싶으면 의성님한테 먼저 봐달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의성님이 좋다고 하면 패스. 아 근데 저는 좋다 안 좋다는 모르고 외롭다 안 외롭다 정도까지만. 아니 네. 진짜 그때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듣지 않았으면 어디서 교육 듣고 그냥 싸다고 낙찰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눈 물건은. 감고 질러볼까 진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고도 남을 예. 뿐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워낙 싸니까. 예. 근데 진짜 그때 낙찰을 받았더라면 지금까지 공실에 밀린 관리비에 그쵸. 관리비를 무시 못하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상가들이 그렇게 다 맞아요. 비었다고 하면 예, 더 요새 뭐. 상가가 주택보다 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실 위험이. 네. 경기가 안 좋고 그래. 예, 뭐 위험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잘 되는 그쵸? 데도 잘 보기 되죠. 좋은 데는 예. 그- 저희가 보는 아직 눈이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뭐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가나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아주 10년 넘게 잘 네. 임차인 바뀌지 않고 쭉 잘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대로변에 목이 좋은 그런 데도 아니셨고 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팁들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했으니까 저희도 물건 또 낙찰 받으면서 또 이제 보는 눈이 생기면 또 그런 알짜 상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영섭님은 또 다음 물건 보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아직 정한 건 없는데요. 그 교육 받았던 그 짠돌이표, 네. 짠돌이표에 이제 좀 의존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그 낙찰 가격을 써가지고 이제 왜냐면 저 인천 때도 경험했고 그때는 좀 이제 과하게 많이 높게 썼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시세 조사를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FM대로 이렇게 뭐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조금 이제 물건 선정할 때 네. 조금 딱 그 기일이 좀 여유 있는 걸로 선정해서 네. 충분히 시세 조사하고 짠돌이표도 이제 충분히 후회 없는 금액으로 돌려가지고 많이 써보기도 하고 이제 적게 써서 이제 낙찰이 안 되기도 해서 네. 그런 양쪽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떤 적정한 이 선을 더 이제 결정하기 더 좀 좋은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다음 물건은 이제 정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진인사. 진인사를 좀 더 하겠고요. 와우. 네. 그리고 이제 동기들한테 제가 이제 배우긴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바쁘다고 핑계면 핑계인데 배웠지만 모르는 부분들 잘 습득하지 못한 부분들은 동기분들께 좀 잘 여쭤보고 다시 해서 최대한 진인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음번 물건은 꼭 낙찰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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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뭐 저도 물건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좀 관심 두고 있는 물건도 있고 예. 근데 좀 경쟁률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요건 또 저도 나중에 협회장님께 한번 좀 도움을 일단 우선 시세조사도 좀 열심히 해보고 해서 저희 어차피 1회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네 좋은 물건은 또 금방 만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신건들도 네, 되게 많고 1회차 유찰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월, 5월 되면 되게 좋은 물건들로 다 낙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가은님 다음 물건 이제 검색하고 계시겠네요?
사실 뭐 명도 진행하고 임차인 맞추고 할 때 제가 게으르게 이게 핑계긴 하지만 1회독을 못했어요. 물건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 집중하는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느껴져서 하지는 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물건을 열심히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마니또 K에서 공유해 주시는 그런 좋은 물건들도 있고 맞아요. 뭐 엑셀 같은 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음. 그래서 그것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해 오셨으니까.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까부터 마니또 K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마니또 K가 뭐야? 막 이러시는 분들 있을 건데 저희가 그 스파레주 교육을 끝나면 기존의 선배님들, 졸업하신 선배님들 해서 이 끝나고 끝이 아니라 나홀로 뭐 알아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런 경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화상회의로 다 모임을 가집니다. 교육을 하고 직장인분들을 배려해서 10시에 저녁 10시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 각자 보는 물건이라든지 그 경매의 그 더 깊숙한 공부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죠, 저희가. 그래서 절대 뭐 졸업 끝나고 나면 혼자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저희 마니또 K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또 저희 또 마니또 K에서 봄 소풍을 또 5월에 가잖아요. 저희 처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좀 되게 많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수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여수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수 저도 가보신 분 있어요? 안 가봤어요. 희한하죠. 뭐 경남, 부산 이런 쪽은 되게 자주 가게 되는데 강원도나 여수는 이상하게 저도 그냥 가는 길에 청산도라는 전라도 섬이 있거든요. 꼭 가는 길에 잠깐 마트 들리러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갔다고 볼 수도 없지. 너무 기대돼요. 근데 여수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엄청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노래도 나왔겠죠. 여수 밤바다라고. 저는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갈 그 스케줄이 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포차 있잖아요. 여수 포차거리고 유명하던데. 포착? 포장마차요? 포장마차로 이렇게 쫙 포장마차만 있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남편이랑 여행 가보려고 여수를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날씨도 좋고 진짜 좋겠다. 너무 좋겠다. 너무 기대돼. 그럼 일단 저희 지금 남자분들께서 당 떨어지셨는데 배고프셔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너무 다운됐어요. 지금 저희가 녹화도 좀 꽤 했고 나름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또 가은님의 낙차 경험기 그 다음에 영섭님의 폐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그 다음 의성님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다 근황 잘 전달받은 것 같고요. 또 낙찰 받으면 제가 긴급으로 또 인터뷰를 할 거니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물어봐 줬으면 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창에 과감하게 적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인터뷰를 해서 답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41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나요? 우리 모두 스파레주에서 만나요.